있으면 100% 도움이 될 법률 정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1005 사회정의구현 기획 코너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노래를 즐겨 듣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아니요, 옛날 거요. 윤수일의. 네, 내가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네, 로제는. 아하, 예, 예. 그렇군요. 네. 역시 우리에게는 네. 윤수일의 아파트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나름 꼼꼼하게 잘한다는 포장이사 업체를 알아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짐을 풀어보니 물건 곳곳이 찍히고 깨지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이사하면서 어느 정도 파손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비싸게 산 책상 모서리가 깨져 있는 걸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삿짐 업체는 책상이 오래돼서 파손이 된 것 같다며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주셨습니다. 이사할 때 걱정되는 게 이 물건 파손인데요. 그렇죠.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삿짐 업체와 계약을 하셨을 텐데 물건이 망가졌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을이고 또 이사 많이 하시죠. 이런 분쟁도 정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우선 이사업체는 이제 계약에 따라서 고객의 짐 이걸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죠. 네. 최대한 안전하게 물건을 보호하고 손상 없도록 포장을 해서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이삿짐 업체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은 사연자분이 참다 이거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손상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겠다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네. 이 계약서 약관의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파손된 물건에 대한 보상 조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삿짐 업체에서는 책상이 낡아서 파손된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계속 책임을 회피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파손 전에 물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하고 파손 후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비포 애프터 사진이 다 확실하게 있어야 될 거고요. 네. 자, 이사 전에 멀쩡했는데 후에 망가졌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업체가 계속 손해배상을 거부하게 되면 네.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사 중 파손 물건과 관련된 분쟁은 소비자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다뤘던 사례이기 때문에 금방 결론이 날 수가 있고요. 그래요? 특히 이제 선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 과정을 통해서 이삿짐 업체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액 재판을 통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파손에 대한 피해 입증은 누가 해야 되죠? 자, 약관상으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네. 이삿짐 업체가 자기 과실이 없다라는 점을 일단 1차적으로 입증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업체가 이제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장할 때는 말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열심히 우리가 포장을 했고 뭐 어떻게 했다. 자, 하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냥 있으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파손된 물건의 이제 원래 상태 그리고 그게 얼마짜리였다 이런 자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사 전후 사진, 구입 영수증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이제 업체의 과실도 부인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문제는 이제 좀 의미 있는 물건이었나 봐요. 고가의 책상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 보상 요구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파손된 물건의 가치 수리 비용이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책상의 수리 비용이나 구입 당시 가격 이런 것들 또 현재의 가장 비슷한 제품의 가격들을 기준으로 이제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꼭 좀 따져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보상 범위라는 게 배상 기준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고가의 책상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인수를 할 때부터 좀 네. 분리시키거나 추가 비용을 더 주거나 네네.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이 최대 보상액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계약서의 내용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정말 중요한 귀중품 네네. 고가물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포장 이사가 일반 이사에 비해서 더 엄격한 책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더 받잖아요. 돈을 더 받으니까 당연히 엄격한 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자, 포장이사 일반 이사보다도 업체가 짐을 포장부터 운반 정리까지 다 해주겠다. 그날 휴가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광고하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가격도 더 비싸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 특성상 물건 손상, 파손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게 되고 소비자는 좀 더 크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은 꼭 사진 찍어 두시고 뭐 어떤 특약으로 약속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삿짐 업체 중에서는 이제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험 가입이 됐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또 계약서에 이제 파손 시 보상 조건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아. 보통은 그게 명확하게 적히려고 한다면 그 다 기재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말로만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그 내용을 기재 안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나중에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네네. 서로 그거를 얘기해서 계약 그 초반에 와서 견적 만드시는 분이 네. 메모할 수 있게끔 아. 계약서에 넣어서 받으셔야 되고요. 네네. 이사 전에 이제 중요한 가구다라고 한다면 미리 사진 또는 영상 같은 거를 찍어 두셔서 확인하시고 네. 또 업체 후기 평점 같은 것들도 보셔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꼼꼼하게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 줄 마무리 멘트는요? 준비가 충분할수록 새로운 출발은 가벼워진다. 이사 전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약서 내용도 잘 확인하고 기재를 추가로 해 두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면 이사 후에 불필요한 분쟁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고 새로운 공간에서 즐겁게 가족과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변호사 오늘은 이삿짐 파손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